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게 하신 하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온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시지 않나요? 밤에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기운이 없어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약은 꼬박꼬박 챙기는데도 컨디션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죠. 혈압이나 혈당 수치 때문에 하루 기분까지 휘청거릴 때도 많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증상들을 단 하나의 식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식초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식초 덕분에 그 많던 약을 줄이고 다시 산책도 하게 됐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기뻐서 울먹이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초의 진짜 효능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혈압, 당뇨, 만성질환까지 싹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스푼이면 병원 갈 일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바꾸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식초의 진짜 쓰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첫 번째 효능은 혈당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뇨약을 먹어야 하나요?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건가요? 62세 김민호 씨가 몇 달 전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 공복 혈당이 160을 넘었고 식사 후에는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김철수 씨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마시는 거였어요.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쉽게 말해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로는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우리 간은 밤사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을 유지하는데 식초가 이 과정을 조절해서 아침 공복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줘요. 네 번째로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조절해 줍니다. 특히 알파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실제로 2004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3%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2019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예요. 12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한 당뇨 전단계 환자 200명을 관찰한 결과 무려 73%가 정상 혈당으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초가 위에서 미리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물 200ml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한 스푼, 약 15ml 정도 넣으세요.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돼요. 식도나 위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한 스푼으로 늘리세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속이 쓰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양을 줄여서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식초와 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식초와 함께 작용하면 혈당 강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요. 식초 종류도 중요해요. 사과 식초는 펙틴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특히 좋고 현미 식초는 아미노산이 많아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두세 번 주요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꾸준히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드릴 거예요. 한 달 후 김민호 씨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식사 후에 졸리지도 않고 몸이 무겁지도 않아요. 혈당을 재봤는데 130대로 떨어졌어요. 마법 같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식초의 두 번째 효능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입니다. 선생님, 약을 더 늘려야 하나요? 이미 2개나 먹고 있는데 더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74세 이정호 할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혈압약을 2개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압이 160에서 17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이정호 할아버지에게 약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식사할 때마다 따뜻한 물에 현미식초 1스푼을 넣어서 마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된장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식초 한두 방울 정도 넣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초가 어떻게 혈압을 낮춰주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아세트산이 혈관을 마치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액이 쉽게 흐를 수 있게 도와줘요. 두 번째로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우리 몸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쌓이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식초가 신장에서 이 나트륨을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세 번째로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끈적끈적한 혈액은 심장이 더 힘을 써서 펌프질해야 하는데 식초가 혈액을 물처럼 맑게 만들어서 심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해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을 올리는데 식초가 이 호르몬을 안정시켜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놀라운 연구가 있어요.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마신 사람들의 혈압을 재봤더니 위쪽 혈압이 평균 15만큼, 아래쪽 혈압이 8만큼 떨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2016년 유럽 심장학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고혈압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예요. 6개월 동안 식초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 무려 68%가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루에 2~3번 식사할 때마다 물 200ml에 식초 1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요리할 때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무침 요리에 설탕 대신 식초를 넣거나 국물 요리 마지막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맛도 시원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미식초가 특히 좋아요. 현미에 들어있는 가바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과 식초도 좋은데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이렇게 하루 3번 드시면 24시간 내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다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식초와 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초는 약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약과 함께하는 보완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약을 끊고 식초만 드시면 안 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드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시거나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산성 성분이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초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아서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어지럼증이나 실신할 수 있어요. 혈압이 100 이하인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소금 섭취도 함께 줄이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에 소금 5g 이하로 드시고 식초와 함께 하시면 혈압 조절이 훨씬 쉬워져요. 운동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루 30분씩 하시면서 식초를 드시면 혈압이 더 빨리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할 때마다 식초 1스푼 드셔보세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달 후 이정호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140대로 떨어졌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압약 하나를 줄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을 줄였네요.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식초의 세 번째 효능은 만성 피로를 날려버리는 효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이게 다 나이 때문인가요? 67세 조미영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검사를 해보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미영 할머니의 고통은 진짜였어요. 저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마시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더 마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식초가 어떻게 피로를 없애주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식초는 피로 물질을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우리 몸에서 활동하면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는데 식초 속 구연산이 이 젖산을 마치 연료처럼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어줘요. 쓰레기를 보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일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발전소를 다시 돌려줍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 발전소가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지는데 식초가 이 발전소를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혈액이 잘 돌아야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는데 식초가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만성 피로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건데 식초가 이를 정상 수준으로 낮춰줘요. 다섯 번째로는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피로감이 더 심해지는데 식초가 혈당을 평평하게 유지해서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나오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2009년 일본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8주 동안 매일 식초를 마신 사람들의 피로도가 32%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2018년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도 식초가 운동 후 피로 회복을 25% 빨리 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식초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번 더 드시면 완벽해요. 가장 피곤한 시간대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꿀 한 티스푼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즉석 에너지와 장기 에너지가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30분 후에 드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몸이 활발해져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식초를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시고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 주세요. 치아를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에 식초 한 스푼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몸 안의 에너지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 조미영 할머니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자들과 공원에서 2시간이나 놀았어요. 예전 같으면 30분도 못 버텼을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수월해지고 오후에 졸리지도 않아요. 정말 마법 같아요. 식초의 네 번째 효능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까지 맑게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선생님, 피부에 기미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비싼 화장품도 써봤는데 소용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심해요. 58세 김미정 씨가 몇 달 전 제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피부 트러블과 소화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둘은 한 몸 같은 관계예요. 피부는 장의 거울이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아져요. 저는 김미정 씨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식사 후 30분마다 따뜻한 물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마시고 샐러드에는 올리브오일 대신 식초를 넣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식초가 어떻게 장과 피부를 동시에 좋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식초는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우리 장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살고 있는데 식초 속 아세트산이 장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좋은 균들이 살기 편한 집을 만들어줘요. 좋은 균이 많아지면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사라져요. 두 번째로는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장벽에 구멍이 생기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식초가 이 장벽을 마치 방패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로는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몸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흡수되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맑아져요. 네 번째로는 몸속 독소를 빼내줍니다. 식초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서 몸속 쓰레기들이 빨리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요. 독소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로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맑은 혈액이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하면 피부 재생이 빨라지고 칙칙함이 사라져요. 또한 식초의 항산화 효과가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항산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강력해져서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2015년 국제발효식품학회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12주 동안 발효식초를 드신 분들의 장 속 좋은 균이 40%나 늘어났다고 해요. 2019년 피부과학회에서도 장 건강이 좋아진 사람들의 피부 수분도가 평균 25% 높아졌습니다. 그럼 효과적인 식초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30분에 따뜻한 물 200ml에 현미식초 1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돼요. 샐러드에 올리브오일과 식초를 2대1로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드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유산균과 식초가 시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루 두세 번, 최소 4주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현미식초를 특히 추천드려요. 단,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도 함께 드세요. 피부는 안에서부터 개선하는 게 중요해요.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피부 트러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장, 면역, 피부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호르몬 균형도 맞춰져서 생리 전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어요. 잠자리 2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후마다 식초 1스푼 드셔보세요. 장이 건강해지면서 피부까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6주 후 김미정 씨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화장이 잘 먹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기미도 연해졌어요. 그리고 변비가 없어져서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정말 신기해요. 식초의 5번째 효능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선생님, 3년 동안 칼슘 보충제를 열심히 먹었는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69세 정동수 할아버지가 하소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칼슘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저는 정동수 할아버지에게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멸치조림이나 시래기국을 드실 때 현미식초를 한 2방울 넣어서 드시고 하루 2번 식사 후에 식초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식초가 어떻게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식초는 칼슘을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먹는 칼슘은 대부분 덩어리 형태라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식초가 이 칼슘을 마치 설탕처럼 녹여서 몸속으로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로는 비타민 D가 더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칼슘 흡수에는 비타민 D가 꼭 필요한데 식초가 비타민 D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로는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흡수시켜줍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 인, 아연 등이 필요한데 식초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흡수시켜줘요. 네 번째로는 뼈를 망가뜨리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몸속 염증이 많으면 뼈 세포가 손상되는데 식초가 염증을 진정시켜서 뼈를 보호해줘요. 다섯 번째로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뼈가 약해지는데 식초가 호르몬 균형을 도와서 뼈 손실을 늦춰줘요. 아연 등 여러 성분이 필요한데 식초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흡수시켜줘요. 네 번째로는 뼈를 망가뜨리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몸속에 염증이 많으면 뼈 세포가 손상되는데 식초가 이런 염증을 진정시켜서 뼈를 보호해줘요.
5번째로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뼈가 약해지는데 식초가 이런 호르몬 균형을 도와서 뼈 손실을 늦춰줘요. 실제로 2006년 일본 꼴대사학회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8주 동안 매일 식초를 드신 폐경 여성들의 골밀도가 평균 3.2% 증가했다고 해요. 2018년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식초가 칼슘 흡수율을 40%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뼈 건강에 효과적인 식초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멸치조림, 시래기국에 식초를 한 2방울만 넣어도 칼슘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뼈째 먹는 생선과 현미식초가 최고예요. 정어리, 멸치를 조릴 때 식초를 넣으면 뼈가 부드러워지면서 칼슘도 잘 흡수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후 30분에 따뜻한 물 200ml에 현미식초 1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단, 위산 과다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시고 양을 조절하세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과 함께 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걷기나 근력 운동 후에 식초를 드시면 뼈 만들기가 더 활발해집니다. 햇빛도 중요해요. 하루 15분 정도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세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식초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단,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드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 식초 한 방울씩 넣어서 드셔보세요. 뼈가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5개월 후 정동수 할아버지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수치가 올라갔어요. 3년 동안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좋아졌어요. 허리도 덜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여러분, 식초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혈당, 혈압, 피로, 피부, 뼈 건강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잔의 식초로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지혜의 정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